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케어로 모공 탄력 올리는 법 알려드리려고 영상 한번 켜보았습니다. 이전에는 30대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기초 피부과 시술로 이제 모공 탄력을 관리를 했었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런 관리만으로는 늘어진 이런 모공 탄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케어에도 몇 가지 이렇게 추가해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모공 탄력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피식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공 탄력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자극 없는 꼼꼼한 딥클렌징입니다. 우리 모공 속에 막 이런 피지나 화장품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모공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기초 모공 관리를 하기 전에 꼼꼼한 딥클렌징이 필수적입니다. 네, 보통 딥클렌징 하면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세안제를 이용하거나 필링 스크럽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장벽도 약해져서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더 홍조가 심해지면서 모공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피부도 원체 민감하기도 해서 효소 세안제, 엔자임 파우더를 이용해서 1차, 2차 세안을 한 후에 한 번 더 코 부위나 모공 늘어진 부위에 딥 클렌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건데요.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레티놀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다양한 바쿠치올이나 그런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 저는 비타민 C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타민 C는 정말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재생을 도와주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피부의 염증도 줄여주고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모공 탄력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비타민 C 앰플이나 세럼 등이 욕세럼이라고 해서 피부에 발랐을 때 너무 따갑고 빨개지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C 앰플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피부 자극 없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코 모공이나 볼 부위, 그다음에 잔주름 있는 부위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발라주면 피부 자극도 없고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모공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 앰플을 추가적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공 탄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보습막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 노화 과정에서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피부 표피도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턴오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보습을 잘 해서 피부 본연의 장벽을 강화시켜서 이런 모공이나 주름이 늘어지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피부에 흡수시킬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클렌징 루틴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2차 세안제로 쓰고 있고 모공 부위 딥클렌징을 위해서 피부 자극이 덜한 엔자임 워싱 파우더 사용하고 있어요. 모공 클렌징 한다고 블랙헤드 클렌징 한다고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문질러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정상적인 장벽이 오히려 무너져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빨개지면서 모공이 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고 또 오일 잔여물이 그 블랙헤드나 모공 주변에 남아있을 경우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공 넓고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산뜻한 제형의 클렌징 젤 타입이나 워터 타입으로 일단 꼼꼼하게 세정을 하고 조금 더 딥클렌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선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지 돼서 물 없이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합니다. 코수는 이렇게 꼼꼼하게 미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2차 세안제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코 주변에 잔여 노폐물이 남은 부위에 이런 엔자임 워싱 파우더를 이용해서 많이 썼네요. 다 썼네요. 딱 물을 갖다가 미온수를 걔나 거품이 납니다. 이거를
여기에는 엔자임 효소 세안 플러스 여기에 각질 제거 효능이 있는 피부 자극이 덜한 라하랑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 없이 각질을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피부 자극이 없어서 저희 초등학교 딸내미 둘도 블랙헤드 부위나 좁쌀 여드름 생기는 부위에 해주면 피부 자극 없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효소 세안제 플러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녹차, 말차 성분이 들어있어요. EGCG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산화 작용도 있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가루에 이제 물을 섞어서 거품을 만들면 정말 우리 말차 라떼 느낌으로 세안을 하는 거여서 세안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을 마쳤는데요. 세안을 마치고 기초 제품을 화장실에서 바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 화장솜에 털날이 듬뿍 적셔서 그냥 결 정리해주는 듯이 이렇게 해주고 목까지도 이렇게 선크림 단염 없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가벼운 로션 타입의 이런 재생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목까지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세안 끝! 세안 후에 기초 제품 다 바르고 나온 상태고 모공 탄력 관리를 위해서 요즘 추가한 제품이 이 비타민C 앰플입니다. 요즘에 자극 없는 제품들 많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한번 사용해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비타민C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랑 E랑 페룰산이라고 하는 비타민C의 효과를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공 있는 부위에 약간 이렇게 툭툭 앰플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저는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어서 기초 제품을 다 바르고 이제 흡수된 상태에서 앰플을 발랐거든요. 근데 뭐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앰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묽은 제품부터 바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앰플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덮어서 앰플의 그런 효능을 좀 집중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초 제품 다 바르고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된다 하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소에서 그냥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모델링 팩이 있는데 앰플을 바르고 나서 이거를 위에다가 덮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떼내면 탄력 효과를 좀 더 배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없을 때는 앰플 바르고 조금 고보습 효과가 있는 걸 한 번 더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추가적으로 모공 탄력을 위해서 추가한 제품은 이 EGF 성분이 들어있는 리프트 크림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세로 모공이 도드라진 경우에는 탄력을 줄 수 있는 크림을 같이 발라주면 조금 더 피부 탄력이 좋아지면서 모공 도드라짐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사용을 해서 꾸덕한 느낌인데 이런 거를 살짝 입과 목 주름 생기기 쉬운 부위에 이렇게 저는 많이 바르지는 않고 이렇게 흡수될 정도로 모공 주위로 이렇게 잘 흡수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랑 주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는 제품들 말씀드려봤는데요. 피식의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